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조선의 궁녀들의 그 동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은 바로 그 궁녀들의 동성애 외의 연애 사건, 즉 궁녀들의 스캔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 조선시대에서 그 궁녀는 특히 뭐 원래 그 연애도 금지, 뭐 결혼도 당연히 금지되는데 굉장히 엄격했어요. 무엇이? 바로 그 성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는 그 영조 때 그 속대전에 보면은 궁녀가 왕 이외에 그 바깥 사람과 관계를 하면은 남녀 모두 사명에 처한다고 법전으로 딱 그 규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가혹하게 그 형을 그 집행하라고 돼 있었을까요? 그렇죠. 궁녀는 누굽니까? 바로 왕의 여자, 즉 왕에 속한 노비면서 또 재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누가 내 재산을 훔쳐가거나 혹은 또 훼손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왕의 재산인데. 그러니까 왕의 여자, 즉 궁녀를 건드린다는 거는 거의 반역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조선시대에서도 웬만하면 사형까지 그렇게 잘 안 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녀들의 사통사건은 구한말까지 계속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건 내용도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진짜 기절초풍할 만한 사건이었죠. 바로 귀열이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현종 때 일이죠. 그 귀열이라는 궁녀는 왕 데뷔 전에 시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외간 남자와 그 사랑에 빠진 거죠. 사랑에 빠져서 뭐 본인은 사랑이고 이 조선시대의 그 관점에서 이제 사통이죠. 몰래 정을 통한다 해갖고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누구였을까요? 내시? 별감? 아니면은 왕족 중에 뭐 대군? 또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언니의 남편, 즉 형부랑 사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옛날에는 그렇게 뭐 피임 같은 게 발달했겠어요. 애가 덜컥 생긴 거죠. 결국은 이제 다 발각이 나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막 그 대신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두 남녀 다 차명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귀열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사형당했고 귀열이의 친정 부모는 불고지죄, 그러니까 알리지 않은 죄로 귀양을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내 딸이 이제 궁녀로 들어갔는데 딸이 궁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놈하고 눈이 맞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설사 또 딸 입장에서 궁녀 입장에서는 어머니 저 어, 영원한 사랑을 찾았어요 뭐 이래가면서 그런데 그 어, 상대가 형부예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진짜 그 기절 초풍할 만한 일이 일어났죠. 그 형부란 인간은 자기 때문에 처제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자식 다 팽개치고 혼자서 멀리 멀리 도망을 갔던 거예요. 진짜 인간 말종이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실록에 그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실록에서 궁녀 귀열이 복주되었다. 복주라는 것은 형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이에 앞서 규열이 왕되기 전에 궁녀로서 자기 형부인 서리는 이제 그 사무보는 직종이죠. 이 흑룡과 몰래 간통하여 임신했는데 일이 발각되자 상이 내수사에 가두라고 명했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서 왕이 직접 명을 내린 거예요. 이때 이르러 옥중에서 아들을 낳고는 사실대로 실토했다. 상이 내수사에서 추록시켜 어떻게 했어요? 법률을 적용하게 했다. 그 법률이 뭐죠? 그렇죠. 궁녀가 왕 위에 다른 남자랑 관계하면 차명에 처한다는 거죠. 그런데 흥녀는 도망했는데 수색했으나 잡지 못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전직 궁녀, 즉 궁에서 살다 나와서 출궁한 궁녀에게도 이러한 그 엄격한 그 법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세종대에 이영림 사건이라고, 이영림이라는 장교가 뭐 궁에서 출궁한 그 궁녀랑 당연히 사랑을 하고 관계를 하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이제 왜 막 소문에 막 나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또 그 판결을 받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대신들이 이제 벌떼같이 일어난 거죠. 왜?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영님을 참수하셔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은 백성을 굉장히 아끼는 왕이라고 생각하잖아. 특별히 그 죽이진 않고 2등급 낮춰갖고 형을 집행했대. 그러면 그 전직 궁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언급이 없었대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법대로 집행하라. 즉 사형시켜야 한다는 바로 그런 거였죠. 그런가 하면은 또 그 궁녀 둘이 내시 두 명과 이건 뭐 쌍쌍이 쌍쌍이 이제 사랑을 했다고 해야 되나, 사통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 월금이와 영업이라는 그 궁녀였는데, 자, 우리가 원래 연애는 남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라는 거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나만 빼놓고 내 연애 사건 다 안다고. 그렇듯이 그 그가 개인이 몰래 은밀히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숙종 때에 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월금이와 영업이라는 그 방자, 그러니까 비정규직 궁녀예요. 이 두 명이서 아마 단짝이었을 것 같아요. 뭐 너캉나캉 이제 짝꿍해서 막 그랬는데 그 뭐 외로운 궁궐에서, 근데 이제 둘이 동성애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친구로서 막 그랬는데 이제 같이 뭐 이 말하자면은 그 뭐 1대1이 아니라 2대2라고 그럴까? 그래갖고 이제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연애 대상이 누구죠? 네, 바로 내시들이었어요. 뭐 궁안에서 그 궁녀와 내시니까는 뭐 자주 볼 수도 있고 몰래 어디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겠죠. 뭐 은밀한 정각 뒤에 가서 한다든가. 그런데 결국 또 발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사랑은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게 했는데 내시들은 유배를 보냈어요. 내시는 또 왕의 측근이잖아.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 죽이면은 그만큼 또 손실이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간에 유배를 보냈고 영업이와 월금이는 어찌 되었을까요? 네, 아무런 언급이 또 없었어요. 이건 또 뭐죠? 그렇죠. 똑같은 경우죠. 법대로 집행하라는 거죠. 결국 그 궁녀 둘은 목숨을 던져서 사랑의 대가로 역시
목숨을 잃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그 궁녀의 그 연애 사건 중에 아주 특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단종 때 일이에요. 그 기록에 보면은 시녀 가지 등이 간통하려 하고 도둑질한 죄를 벌하다. 실록에 이제 제목에 그렇게 작은 제목이 나오는데, 방자 가지와 소친시 함노. 소친시라는 거는 이제 그 일을, 그러니까 허드렛 일 이런 걸 봐주는 그런 사람이고, 남자 이름이 함노예요. 그리고 방자 중비 여자죠. 그리고 서천시 부기. 이 또 남자 이름이 아주 부기로운 부자에 귀할 귀자. 그리고 방자 자금이라는 애와 그 다음에 별감 수부이 등이 서로 몰래 간통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언문, 그러니까 한글로서 막 편지를 주고받았나 봐요. 서로 몰래 통하였고 또 물건까지 서로 주었으니 내부 재물을 도둑질한 율령에 의해 붙이면 모두 참형을 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쌍쌍이 단체 미팅, 단체 사통한 이 사람들이 이게 간이 또 배밖에 나왔는지 그 궁중에 물건까지 훔쳤대요.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또 대신들이 아니 사통한 것도 그렇고 물건 훔친 것도 그렇고 빨리 죽여야 된다고 또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결국 그리고 원래는 그 궁녀하고 관계한 사람들은 남녀 다 같이 죽이는 게 법이었잖아요. 근데 이 단종은 이례적으로 이 수부의 부기 함노는 한길도 관노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중비 자금 가지 이 궁녀들은 평안대의 관비로 영구히 소속시켰다. 우리가 흔히 노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노는 남자 그를 뜻하고 비는 여자를 뜻해요. 그래서 합해서 우리가 노비라고 하는데, 이렇듯 궁녀들에 대한 그 사통 사건은 그 법이 그야말로 사형에 처할 만큼 엄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조선 말까지 계속되었어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결국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망을 어떤 제도나 규범이 다 가둬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조선시대에서 궁녀는 결국 사랑을 하려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완전히 사랑의 도박판이 되는 거죠. 한편 생각하면 궁녀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뭐 옛날에 쌀, 뭐 면포를 받았지만은 받고 어느 정도 신분이 그 안정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청춘을 불사르고가 아니라 불사를 때가 있어요. 청춘을 완전히 가둬놓은 유폐시킨 그 대가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였다고 볼 수 있죠. 궁녀의 삶이란 참으로 잔혹하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또한 그 가부장제 사회, 그 유교 이념을 가졌던 조선에서 그 여자로서 궁녀로서는 그 그런 거를 이제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어요? 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자, 우리 다음 시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